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전지, 반도체 등 성장주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현대차 등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4포인트 상승한 3271, 코스닥 지수도 8포인트 상승한 104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특히 시장을 주도한 종목군들을 보면요, 성장주들이 강세였죠. 자, 2차 전지, 반도체, 스마트폰 이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자, 이렇게 성장주들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를 보면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 5월 달에죠, 한 1.8%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성장주들의 상승을 억눌렸지만은 최근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대 밑으로 내려왔다가요, 지금 9일날 1.37%로 반등을 했죠. 자, 너무 많이 빠져도 경기 추락 우려돼 어느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한 1.3에서 1.5%대로 머무른다면 이 성장주들의 아마 상승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경제 재개가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이 성장주들의 상대적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실적 부분이죠. 지금 7월 달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그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당 수익률, 그러니까 EPS가 지난 1월 조사 당시만 해도 7,800원이었지만은 지난 9일날 따지면 1,200원까지 올라왔다. 불과 반년 만에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30%나 상향이 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좀 목표치를 좀 높게 잡는 거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히려 1월달보다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0%나,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특히 이 성장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여기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오늘은 뭐 주가가 좀 움직임이 강하지 않았지만은 친환경 에너지인지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바이오주, 이러한 종목군들 일정 비중은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외로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강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베트남 등에서 부품 수급 밸류체인이 무너지다시피 해서 이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품의 20% 물량을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뭐 삼성전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 국내 뉴턴 생산은 맞지만은 뭐 말씀드린 20% 물량, 생산 물량은 알려줄 수 없다는데, 뭐 아무튼 베트남에 갔던 부품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맡는다면 당연히 국내 생산 업체들도 좀 수혜가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죠, 이 스마트폰 부품들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은 주로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 그리고 하이비전,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도 파인 테크닉스라든지 뭐 KH바텍,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포함을 시켰다가 좀 단기에 올라서 좀 제외를 했는데, 오늘 파인 테크닉스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연중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종목을 하나 한다면 저는 이 KH바텍이 좀 덜 오르고 그 대신 수급이라든지 뭐 실적 부분도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면 타이밍적으로 가격적 리스크가 적은 KH바텍 쪽을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죠, 특히 이제 차량용
이미지 센서죠. 이 아이소셀 오토 4AC를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이 19.8%고 그리고 세계 1위인 소니가 45.1%인데 이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확대를 해서 이번에 진출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테스나죠. 테스트 업체예요. 근데 이제 이 테스나가 2분기 중반부터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스나가 이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부분 우리가 관심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품 업체 중에서 지난 3, 4월 달에는 장비주와 부품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은 패키징 후공정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또 테스나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죠.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의 이 이미지 센서죠. 시장 진출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 엮여지면서 좀 더 상승이 확대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또 한 종목 우리가 작년에 많이 재미를 봤던 종목이죠. 엑시콘, 그죠? 이 메모리 반도체형 품질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작년서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바로 이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를, 그죠? 같이 개발을 하면서 아마 올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을 한다는 얘기죠. 주로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형 검사 장비를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국산에서죠. 국산화를 시키는 그 중에 엑시콘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아마 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해서 좀 새롭게 부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는 국채 과제를 통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만큼 매출 과시화도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엑시콘도 4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서부터 양산이 된다면 그렇죠? 아마 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금일 한 7.8% 1,400원 상승한 19,250원으로서요. 연중 고점 돌파를 하고 사상 최고가가 22,000원대죠. 그러니까 2만원 초반대인데 요번에 한 2만원 도전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너무 상승에 따른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죠. 신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2만원 선에서 올라오면은 일부 차익을 실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종가 기준으로는 그죠? 또 이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강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신규로 지금 이 두 종목을 노려보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KH바텍처럼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은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같은 테마의, 그죠? 폴더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그죠? KH바텍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오히려 KH바텍 같은 경우는 21,000원 내외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료 아까 만든 테스트 업체죠. 이미지 센서 쪽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3, 4월 달에는 장비라든지 부품주들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바로 이 후공정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후공정 테스트 업체에도 포함이 되고 또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특히 차량용 쪽에 본격적으로 그렇죠? 진입을 하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테스나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좀 더 보유를 해도 된다. 신규 노려보시는 분들은 뒷부분에서 반도체 타이밍 종목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을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좀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 55,000원대 아마 저항을 아마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해서 신규는 좀 피해 주시고,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비중이 크거나 조금 예, 수익이 좀 크게 나신 분들은 뭐 한 5만 5천 원 내에 좀 분할로 좀 한번 이익을 한번 챙기는 것도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엑시콘, 그죠? 좀 새롭게 부각이 오늘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뭐 이 가격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거래가 크게 터지면은 한번 경계는 해야 되었죠. 근데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오늘 뭐 시초가 수준이라든지, 오늘 시초가가 얼마죠? 14,200원, 그죠? 그러면 14,000원 초반대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 받을 때, 그죠? 오히려 이 엑시콘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엑시콘도 조정 14,000원 초반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노려보고 끌고 갈 종목 네페스하고 이오테크닉스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데, 오늘요, 어젠가요, 이 테크잉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좀 중소기업 치고는 좀 빨리 실적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57억,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쪽에 매출이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앞으로 시장에 더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테크잉, 그죠? 좋은 모습. 최근에 좀 망가졌다가 올라오는데 좋은 실적이 나오고도 좀 탄력이 약했다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죠? 그래서 테크인 그냥 관심 종목에 놓고 그냥 타이밍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페스는 그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요. 이 테스트라든지 펌핑이라든지 패키징, 그죠? 이것을 한 회사 안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이 네페스가 강조하는 것은 패키징 쪽의 PLP 부분이죠. 네페스 라웨라고요, 그죠?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 자, 이것이 이제 공장을 짓고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서부터 좀 매출이 나온다 그러죠. 예, 올해 한 200억 정도 이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인데요. 양산화 들어가는 것도 지금 삼성전자도 PLP 부분이 있지만은 이 네페스처럼 공장을 크게 짓고 양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아마 세계 최초로 지금 공장을 짓고 양산화되는데 그 부분들이 오늘 하반기에 매출이 한 200억, 내년에는 1450억 정도 아마 매출이 좀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고객사 미국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의 패키징 매출도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조금 하나 단점은 그렇죠? 1분기도 우리가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우리가 뭐 물량 좀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2분기 실적도 그렇죠? 크게 개선이 안 되어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좀 더 2분기 실적 발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실적 발표가 빨리 끝나면은 부진해도 오히려 그걸 계기로 크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발표가 남아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띄우기에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도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씩 올라가는 건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 이후에는 크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은 2분기 실적 발표 좀 전후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좀 완만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죠. 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은영 장비 회사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모습을 상당히 만들어요.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죠? 고가 장비죠. 작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납품이 되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이 창출이 되는 모습이어서 이오테크닉스도 실적 좋아진다 해서 저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타이밍을 잡는다면 네페스나 이오테크닉스로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른쪽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2차전지 시장 규모가 작년에 4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조 원 규모인데 10년 뒤인 2030년에는 한 400조 원으로 한 8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죠. 근데 이 중에 전기차용 2차 전지만 또 떼어놓고 보면은 작년에 한 35조 원 규모에서 349조, 그러니까 거의 350조 규모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부름했을 때 2차 전지주들이, 그죠?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른 조정을,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3, 4개월, 언제든지 조정을 받지만은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성장세는 크게 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였죠. 지원책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LNF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테슬라양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비교를 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가면은 에코프로 BM과 이 비슷한 영업이익이 창출이 된다. 그런데 지금 시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LNF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8%나 급등하면서 또 한 종목이죠.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역사적 고점 먹히는 종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면서 오늘 또 LNF가 또 하나 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LNF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2차전지뿐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늦게 빠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속한 테마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해서 이 조정을 받을 때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들이 나중에 이 테마라든지 지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종목들을 쭉 언급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적게 빠진 종목군들이 치고 나간다는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 2차 전지들은 거의 다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방 경직 종목을 유심히 봐달라. 지금 2차 전지를 많이들 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여타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센 종목들을 하라는 이유가, 그죠? 고점 대비해서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고, 또 여기 하나 추가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그죠? 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그런 세력들이 조정, 시장이라든지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적게 팔아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유심히 봐달라. 특히 이제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종목 선정할 때는 이러한 방법이, 그죠? 이 시장 주도주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뉴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렇죠? 자, 네페스. 자, 먼저 치고 갈 때는 아주 세게 갔지만 최근 조정이죠. 저는 오히려 이게 치고 갈 때보다 지금 조정이 한 5, 6일째 좀 받고 있죠. 오히려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이 조정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서 역사적인 고점인 48,000원 가서 거기서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죠. 4만원 초반대, 오늘 저점이 얼마죠? 이 41,000원 정도죠. 4만원은 강한 지지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죠. 이 오늘 저점 수준인 41,000원 전후에서는 오히려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주가는 한 6일째, 그쵸? 지금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최근 6일 동안의 수급상은 없죠. 이 주가가 얼마죠? 최근 저점이 이 36,000원대에서, 그죠? 올라올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최근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한번 주가를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히려 네페스, 그러니까 오늘 뭐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종목군들을 택하기보다는 이러한 종목군들 좀 밀리면은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오 테크니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이건 더 안정적이에요. 네페스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실적도 이 레이저 어닐링 제품이 삼성전자에 납품되면서 고가 장비, 그만큼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11만원 뭐 전후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이고, 뭐 재료 면에서는 좀 네페스가 더 좀 유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LNF는 오늘 뭐 18%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종목이 고점 4월 달에 아마 이 4월 달 고점 찍은 종목들 많아요. 근데 고점 찍고 적게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뿐이 아니죠. 그렇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동아 기업도 그렇고요. 뭐 첨보라든지 SKC, 에코프로 비앱, 뭐 신흥 SEC 좀 전체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좀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고, 신흥 SC도 그렇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분들, 나는 내 생각대로 반대로 움직이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신흥 SEC, 에코프로비엠 뭐 이러한 오늘 조정받은 동아기업은 LP는 치고 가고 오늘 첨보도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보다는 이틀 조정받는 에코프로비에 신흥SC, 나는 언제든지 손절 칠 수 있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도 되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 아마 그렇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말처럼 손절이 아마 쉽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지면.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나는 좀 바닥권에서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좀 뭐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은 맞는데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이동 제한이죠. 이걸 연장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금 주가가 억눌려 있는데, 이것이 조금 해제가 되면은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 아마 조금 움직임이 그때 나온다 하면 그때까지는 조금 좀 매수는 좀 밀어 놓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격대 보고 내가 먼저 30%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 제한이 조금 풀리면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거면 그때 나머지 70% 들어가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무튼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이제는 뭐 많이 떠서 좀 강하게 강조,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다음 조정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주 초단기 투자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관심 종목 중에서 저는 현대차가, 자, 오늘 현대차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13일 날 파업 행위를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 파업 쟁의 행위 돌입을 유보를 하고 다시 또 교섭에 협상에 나선다 그랬죠. 20일까지 성실 교섭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또 교섭을 하겠다. 차라리 저는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협상이 타결이 되던, 그죠? 그래야지만이 아마 주가가 움직이는데, 또 일주일 동안 이 교섭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또 주가가 뭐 빠지진 않겠죠. 그렇죠? 미리 좀 빠져나서 파업을 생각을 하고 파업을 예상을 하고 미리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또 교섭 협상하는 중에 아마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아마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냥 현대차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고, 만약에 나중에 일주일 뒤에 파업의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협상이 타결이 되건, 그렇죠? 우리가는 그때 가서는 좀 매수 관점. 자, 오늘 이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처럼요, 이 파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은 그 이후, 그러니까 주요 차종 판매 확대, 경쟁 완화 환경, 금융법인 선순환 등 우려로 이런 선순환 등으로 앞으로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적 부분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9천억 대도 보죠.
1분기가 1조 6천억대, 작년 전체로 2조 3천이에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3조 5천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3분기부터 완화가 되면서 정상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파업이 결정이 나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에 타결이 되건 주가는 그 이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그래서 일단은 교섭 할 때까지는 일주일 동안 좀 완만한 상승, 그래서 관망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가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다가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다 그러죠.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됐다라고 내용인데, 한 5천억 규모의 계약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쪽으로 모듈, 카메라 모듈을 진출을 하고, 또 이 MLCC 쪽에서도 이 전기차용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하반기 중국 텐진 공장에서 전장용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이 그러니까 자동차용 MLCC 매출 비중이 올해 7.6%에서 24년도에는 한 20%까지 확대가 전망이 된다죠. 실적 좋아지고서 삼성전기 오늘 한 121선 이평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고점이면서 저항 받았는데 아마 짧은 조정 이후에 상승 기대돼서 삼성전기 은 아까 말한 네페스처럼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좋고, 그리고 대덕전자 조금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 거겠죠. 그냥 한두 달 내다보고 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1, 20% 내고 싶다, 그런 종목군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군들 다 거의 성과가 좋았어요. 자, 대덕전자도 그런 관점으로 그냥 좀 편안하게 조금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한두 달 내다보고 한 1, 20%면 얻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대덕전자 관심 필요한데, 이 작년에 공장을 완공이 되면서요, 아마 여기죠.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 쪽에 아마 조금 새롭게 이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서 이 FC BGA라고 이제 플루치 볼그레이드 어레이 쪽이라는 이러한 기판 쪽이 아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아마 하반기에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대덕전자 오늘도 주가는 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삼성전기, 그렇죠? 자, 이 맨 위에 있는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좀 저항을 느끼는데, 저항에 받아도 그렇죠? 안정된 그런 흐름, 요번에는 아마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조정도 뭐 길어야지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보면은 준비된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길어야 2, 3일, 짧으면 하루 이틀 치고 가는 모습이죠. 오늘 하루 조정받고, 그렇죠?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삼성전기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간 또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아마 완만하게 좀 올라오는데, 본격적인 시세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협상이 타결이 되던 아니면 파업이 되던, 그죠? 아마 어떤 쪽이라 나도 그거를 계기로 아마 주가는 움직인다. 그 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하지만은 관망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대덕전자, 그쵸? 뭐 15,000 뭐 그 내외,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5,500원 내외에서는 조금씩 사서 모아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뭐 하모니 관심 종목 쭉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지금 회사의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